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민음사에서 나온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제20권에 해당하는 책, 박민정 장편 소설 미스 플라이트입니다. 2018년 7월에 출간한 걸로 나와 있네요. 미스 플라이트. 제목을 딱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읽어보면 적당한 제목이 맞아요. 저는 읽고 나서 맞는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읽기 전에는 제목이 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별과 또 기혼인지 미혼인지를 나타내는 이런 미스라는 그 호칭 이게 별로여가지고 미스 함무라비, 미스 플라이트, 왜 굳이 이걸 붙이지?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첫인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고 나니까, 맞는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인상이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인연으로 저에게 오게 된 책입니다. 그 박민정이라는 소설가의 책은 제가 이번에 처음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겨서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딱 읽게 되면 비행기 내부의 풍경인 것 같은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독백이 아주 잔잔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말미에 보면 아빠라고 부르는 말이 나와서 지금껏 했던 이 독백 같은 이 말이 정말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아빠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글 형식으로 쓴 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겠죠. 장례식장입니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유나라는 젊은 여성의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니까 이제 조문객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오죠.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또 항공사 동료들,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이 유나의 아버지는 이제 이들을 매우 낯설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유나의 아버지는 이제 유나의 엄마 지숙이라는 유나의 엄마가 있고 유나의 아버지 이름은 정근인데요. 이 부부는 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사이이고 또 그동안에도 별 서로 연락이 없고 왕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빠 정근은 유나의 모습을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서 어쩌다가 가끔 봤을까 그 정도. 딸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상태라 지금 조문객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지숙은 아는 사람들이라서 누구 왔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척을 할 수 있는데 이 정근은 저런 친구도 있었나 이런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빠에게 쓴 그 글을 썼던 사람이 이미 죽음을 맞이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숙의 말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유나 일기장에 찜막으로 쓴 글에 그 아빠라는 말, 아빠에게 남긴 글이 아니었다면 당신 부르지도 않았을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계는 이렇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유나의 죽음이 먼저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씩 그거에 이제 다가가야겠죠. 자, 여기서 유나의 주변 인물인 사람 중에 이제 좀 중요한 캐릭터로 남자 친구 아니고 남자 사람 친구인 그 대학교 동창인 철용이라는 남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나의 전 남자친구였던 주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빠 정근에게 하는 말이 지금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경찰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이거는 이유가 있다. 유나가 자살로 몰리게 된
어떤 이유나 압력이 있었다. 이거를 아버님 꼭 밝혀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동안 쭉 소원하게 지냈던 딸 유나에게 이제 딸이 죽고 나서야 자기가 몰랐던 그 10여 년의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왜 유나가 이제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사범대를 나와서 왜 갑자기 승무원이 됐을까? 그리고 또 뭐 들리는 소문에는 항공사의 그 부기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또 뭐 사측에 불려가서 반성문을 썼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은데, 진짜로 유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점점 다가가게 되는데, 무슨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장르 아니고요. 되게 담담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도 조금씩 조금씩 어떤 단서들을 얘기를 해줘요. 이 작가가 글 쓰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또 뒤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궁금증이 또 생기고 또 뒤에 넘어가면 또 그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인 정근, 엄마인 지숙, 그다음에 대학 친구인 철용, 남자친구였던 주한,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나가 담담하게 서술이 되면서 유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정보에 이제 읽는 사람도 점점 이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유나는 항상 그 일기를 편집글 형식으로 쓰는데 유나가 그 써놓은 일기장의 내용도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유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이랬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인물이 기억하는 유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유나가 이랬었지, 이런 말 했었지,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타인에 의한 기억이죠. 이게 있고 일기장 속의 유나의 목소리가 그때 내가 이래서 그랬었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면서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양쪽의 목소리가 맞물려서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나의 주변 인물 중에서 뭐 부모님 말고 뭐 철용이나 주한이 말고도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항공사 부기장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영훈인데요. 이 사람의 목소리도 중간중간에 끼어드는데 신기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유나를 자꾸 애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나의 과거의 어떤 한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인물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 또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서사를 이끌어가는 여러 사람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아빠인 정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유나에 대해서 최근 유나의 삶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왜 이거를 이끌어가게 되었을까요? 유나가 왜 그동안 그렇게 멀었던 아빠에게 마지막 그 글을 남겼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근에 대한 정보를 이제 드리자면, 이 정근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공군이었어요. 근데 불명예 제대한 군인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또 잘 몰랐다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방산 비리에 연루가 돼서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로만 그친 게 아니라 그때 그 방산 비리를 폭로하려는 그 동료 대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윤대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폭로자가 됐는데 폭로자에 대한 그런 압력이 들어왔겠죠.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근은 그 윤대령이 폭로를 하려고 한다. 윤대령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밝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알고도 모른 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대령의 죽음을 두고도 자기가 선택한 거지. 자살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유나가
그 사건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해서 아빠한테 아빠 때문에 윤대령님이 죽은 거잖아. 뭐 이렇게 따져 묻고 대든 적이 있고 그때 정근에게 맞은 적이 있어요. 크게. 그래서 그 기억이 거의 정근에게는 유나와의 그 마지막 기억일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유나가 죽었죠. 유나가 죽었고 또 유나와 가장 가까웠던 그 항공사의 동료가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연락을 하려고 해도 뭘 좀 물어보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약간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죽었고 회사와 관련된 어떤 일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그 진실을 어쩌면 알고 있는 그런 동료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 그 아빠에게 글을 남긴 이유가 어쩌면 이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자, 줄거리는 제가 뼈대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맥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로 잘 뭉뚱그려져 있는데요. 뭐 항공사 직원에 대한 그런 사측에서 보이는 비인간적이거나 억압적인 태도 이런 것도 있고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조종사에 대한 그런 차별 대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또 그 여자 승무원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 그냥 월급 받고 자기 서비스를 일을 하는 것 뿐인데 그냥 다른 직업처럼 그냥 일하고 돈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문제, 군대에서 물론 방산비리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야기가 이게 있냐면은 이 정근이 대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관사에서 쭉 살아온 아이, 군대 그 부대 안에서 살아온 아이예요. 그래서 그 관사에 배치된 그런 사병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병들은 그거잖아요. 그 직업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군대에 온 거예요. 일반인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관사에 이제 근무하면서 이거 참 실제로도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관사 근무하는 그런 사병들에게 그 업무 외적인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 일들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제 운전병이 나오는데요. 이 운전병이 또 미혼이 아니라 기혼이어서 근처에 이제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도 막 무슨 대령네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동원되고 또 막 이 운전병도 유나 어렸을 적에 학교나 뭐 학원인 뭐 이런 데 막 태워다 주고 뭐 태워오고 이런 일들 했던 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유나라는 아이는 그때 자기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저씨 이런 거 하는 거 아저씨 업무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에 의문을 제기할 줄 아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또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복잡한 감정. 서울에 올라와서 뭐 어떤 다른 집단에 속했을 때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정근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근은 고향을 떠나와서 그 고향 말투도 버리고 그 전라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나의 남자친구 주한도 이제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유나는 아빠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그래서 아빠의 고향이라는 곳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아이였는데 이 주한이 그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같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게 주한의 아버지도 야 주한아 너 어디 가면 전라도 사람인 거 티내지 마라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하지만 주한은 이제 젊은 세대죠.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보이는 그런 미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의식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읽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줄거리는 정말 그냥 진짜 딱 뼈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들이 섞여들면서 유나의 죽음이 왜 죽었나? 죽음이 완성되는 거죠. 이유 없는 죽음은 없으니까. 죽음은 완성되는데 뭐 죽음이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냐 하면 이 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장르물 아니고 그 스릴러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고 뭐 범인은 이렇고 뭐 이래서 되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쭉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와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사가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끝에 보면 그러니까 아빠인 정근이 그 부기장인 영훈을 만나면서 끝나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유나의 그 주변 인물들이었던 사람들, 뭐 철용이나 주안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아빠가 계속 만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 뒤에 남는 이야기는 이제 독자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만날까?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할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근은 젊은 시절에 침묵하고 회피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동료가 자살로 내몰리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이유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케이스로 자기 딸이 죽었죠. 그래서 정근이 드디어 이제 제대로 이제 자기 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분연이 일어난다. 뭐 이런 느낌. 분연이 일어난다는 건 과장이고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젊었을 때 저질렀던 과오를 고스란히 마주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근이 모르는 유나의 시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제 딸의 시간들을 채워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전하고 다른 나 자신도 발견하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덮어두면 안 된다. 혼자서는 내가 나서기 어려웠지만 이제 함께 해보자. 물론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정근이 대령이었던 시절에 운전병이었던 지금은 항공사 부기장인 영훈이 이제 만나면서 끝이 납니다. 이제 다시 제목 생각해 보면요. 이 미스 플라이트는 그 유나의 직업이 항공사 승무원이기 때문에 유나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미스를 영어 단어에 놓치다 동사로 생각하면 놓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삶을 놓지 않도록 남은 사람들이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생각할 거리가 많았고 마음에도 굉장히 많이 문장이 많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민정 작가라는 이분의 다른 작품도 이제 찾아볼 계획이에요. 오늘은 박민정 작가 장편소설 미스 플라이트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